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왕식입니다. 이번 2020학년도 수시 교대 면접 시험에서 학교 폭력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. 이를 줄여서 학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학폭이 일어나게 된 원인 그리고 대책 마련 등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 시험 문제는 실제로 가해자, 피해자 학생이 등장이 돼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폭의 원인이 뭐냐, 또 대책, 해결책 두세 가지를 마련하라였는데 실제로 폭력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담임인 자네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. 이거 유사한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강의를 본 학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의 경험 그리고 지금 교사들의 경험 등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최선은 피해자를 응급처치하는 것입니다. 상처 입고 다친 학생을 담임 입장에서 응급처치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보건실로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담임이 하려고 하다가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보건실에 연락을 해서 보건선생님께서 치료를 하든 만약에 보건선생님께서도 감당할 수 없다면 119를 불러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.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. 우리는 항상 피해자 중심이거든요. 그런데 가해자도 꼭 케어해야 합니다.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지금 표면적으로는 가해자지만 피해자가 평상시에 늘 가해자를 피해 주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항상 가해한 학생을 괴롭혀 왔다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? 진정한 피해자는 가해자였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지금 현상을 봤을 때 피해자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 것일 뿐이죠. 늘 괴롭혔다고 해보세요. 이 가해자 학생은 피해자 학생에게 이제까지 상처받아서 학교 오는 게 불안하기까지 했고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손을 내저은 것이 그러지 말라고 내저은 것이 눈을 찔렀거나 아니면 치아를 다치게 했다거나 한다면 분명히 현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학생은 가해자가 된 건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까지 가해자였었던 학생은 피해자가 된 것도 맞고요.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?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해자와 피해자만 놓고 따져야 되겠습니까? 그건 아니지 않나요? 그것을 바로 담임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제 특수한 상황을 지금 제가 상정해 본 것인데요.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피해자, 가해자가 분명히 드러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곧 피해자일 수도 있다. 그러나 순간의 실수로 가해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.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이제 그랬을 때 이 가해자를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? 늘 상처받고 마음 약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본의 아니게 내줘온 손이 지금 학생 실명케 했다거나 치아를 부러뜨리게 했다 그러면 불안감에 빠져 살 수 있겠습니까? 그럼 또 다른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거기까지 생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. 물론 진짜로 늘 괴롭히는 가해자라고 한다면 이제 그 가해자가 보살핌을 받는다는 차원보다는 이제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. 그와 같은 행동을 절대로 다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.
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이제 해결이 됐으면 이제 세 번째는 반드시 양쪽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. 가해자 부모든 피해자 부모든 이 사실을 알려드려서, 즉 자초지종을 말씀드려서 오해하지 않으시게 해줘야 되겠고, 또 심각한 피해가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학교 측에 보고가 돼야 되겠죠. 뭐 아이들의 작은 다툼이야 담임선에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, 보건실까지 가고 119로 큰 병원까지 가게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위계질서를 밟아서 부장 선생님이나 교장 교감 선생님께 연락을 해서 이 사안을 학교에서 인지하게 하고, 그래서 여러분 담임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이제 정리됐습니까?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피해자를 응급처치하고, 나의 힘으로, 즉 담임의 힘으로 안 됐을 때는 보건실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께 반드시 이 사안을 보고해야 하고, 그 다음에 방치될 수도 있는 가해자를 돌봐야 된다. 근데 가해자가 앞에서 좀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경우는 특히 돌보지 않으면 또 다른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정말 자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얼마나 불안하겠어요. 내가 한 학생을 실명을 시켰다, 일을 부러뜨렸다, 그러면 불안해서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부모님께 꼭 연락드려서 이와 같은 사실, 즉 자초지종을 말씀드려서 오해를 풀게 하고, 또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학교에 오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, 그런데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장, 교감 선생님, 또 학년 부장 선생님께 민원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.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하면 어떠한 사건, 사고가 일어나도 사후 대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게 될 것입니다. 즉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이번에는 저 특별한 문제가 출제된 것이고, 이제 원인 해결책 이런 것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. 이번에는 실제로 이번에 수시에 나와 있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